그러니까 이게 건물들이 이렇게 자꾸 다 틀어져서 있어서 그런 것뿐이지 이렇게 옮겨가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모이는 소실점 자체가.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할 건 아닌데 좀 번잡하죠. 하나하나를 다 따로따로 맞춰야 되니까 한 곳에다 맞추면 좋은데 그런데 소실점 하나에다가 그냥 그대로 다 모아놓는 것은 구도가 썩 그렇게 좋지 않아서 경직되고 집중도가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의도적으로 가운데에 무언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 대상을 확실하게 인지시켜 주기에는 상당히 좋은 구도이긴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아기자기하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여주기에는 너무 스트레이트로 그냥 딱 한눈에 들어오니까 썩 좋은 아주 다채로운 구도를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게. 근데 이거는 거의 지금 1점 소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실점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건물들을 틀어놨기 때문에 다채로워 보이죠. 재밌죠. 아기자기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하더라도 눈높이를 하나를 지평선을 잡은 다음에 거기에만 맞춰서 건물들을 틀어가지고 맞추면 돼요. 아, 소실점이 여러 개라서 그러니까 그 개수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모이는 그 포인트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것들이 어느 선상에 이 지평선 또는 수평선상에 거기에 다 모여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눈이 있는 거예요. 카메라가 여기 서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계속 건물마다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는 사람은 어쨌든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이상, 그죠? 애니메이션은 또 움직일 때가 있어요. 카메라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카메라를 그대로 놔둔 상태라면 어쨌든 건물이 삐뚤어졌든 뭐라든 간에 어쨌든 이 눈높이에 다 소실점이 와서 다 맺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도움이 안 돼요. 이게 개수가 중요하지 않은데 자꾸 여러분들은 책에서 막 1점, 2점, 3점, 4점 자꾸 개수만 자꾸 떠올리다 보니까 조형적인 화면 연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니, 소실점이 좀 안 맞으면 어때요? 나는 소실점이 안 맞더라도 좋은 화면 구성, 면부나 미장센이 되면 그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튜브 영상 중에 전문적인 애니메이터나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감독들이 운영하는 채널들도 있어요. 거기에 가끔 보면 3D 애니메이션도요. 이 세팅을 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다 똑같이 놓고 카메라를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면에 따라서 이제 카메라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이쪽에서 바라보다가 다음 앵글은 이렇게 봤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앵글들을 또 로우로 갔다가 또 하이로 갔다가 이렇게 계속 바꾸잖아요. 근데 바꿀 때 이 건물들을 다 그대로 놓은 상태로 카메라만 옮길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카메라를 옮기다 보면 조형적으로 화면의 그 면분할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구성 자체가 건물들이 보일 때 구성이 안 좋거나 어라 건물 자체가 좀 이상해 보이거나 뭐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모델링해서 이제 세팅을 해놓은 이 소스들의 요 그 건물들이 다 따로따로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있으면 원래 있던 위치보다 뭐 요건 좀 뒤로 좀 뺀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막 이렇게 끼우려요. 이렇게. 말도 안 돼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오라 저 건물을 일부러 여기 1번 카메라가 있었을 때 바라보던 거와 그다음 2번 카메라에서 바라봤을 때는 세팅 자체가 다르네라는 거를 알게 돼요. 제작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그 어느 작품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십자선에 맞춰가지고 똑같은 구도로 그렇게 해놓고 카메라만 옮겨 다니고 이렇게 연출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거 오로지 학생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도 정보들을 그렇게만 자꾸 주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장면 연출이에요. 내가 자꾸 얘기하지만 연출이 중요한 거지. 그게 소실점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응? 아,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을 도대체 뭘 찾아보는지 보세요. 책이든 유튜브 영상이든 정말 전문가들이 운영하고 전문가들이 쓴 책을 보면 장면 연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앵글에 맞춰서 모델링 한 것들을
방향을 바꾸거나 뭐 길이를 바꾸거나 크기를 조정하거나 뭘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장면이 좋아 보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프로들은 다 그렇게 해. 근데 학생들 작품이 왜 안 좋냐면 그냥 고지고대로 아까 내가 그래서 괜히 뭐 조감도를 괜히 보여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배경을 하면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 조감도 그린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꼭 한 소실점으로 맞춰서 일괄적으로 다 반듯하게. 그래서 건물들이 정말 이렇게 일렬로 있지 않으면 마치 뭐 형무소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이 철집처럼 무슨 법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무슨 법이 어딨어. 정말 그 창작에 법이 있다면 법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 크리에이티브로 하려면 자꾸 그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어야 돼.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게 창작인 거죠. 창작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리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맨 무슨 얘기를 하면 그렇게 법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냐고. 내가 그래서 법을 그렇게 제일 싫어한다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방법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이해가 돼요. 왜? 방법과 법은 다른 문제야.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규범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방법은 어떠한 그걸 찾아가는 모색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감이 다른 거예요. 내가 그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부하고 배움이라고 하는 게 같은 이야기 같지만 나는 공부라고 하는 단어가 싫은 거야. 난 배움이 좋아요. 그래서 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싫은 거야. 거부감 있어요, 나는. 근데 왜 그 법이라고 하는 것만 찾아서 그것만 검색해서 거기에만 간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래서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정작 가르쳐줘야 되는 연출은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맨 똑같은 1점 소식, 2점 소식, 3점 소식, 4점 소식, 5점 소식, 6점 소식. 이거 하면 뭐하냐고 이거. 1점도 못 맞추는데. 그리고 건물이 어떻게 다 반듯하게 있어야 되냐고. 그런 법이 어딨어. 우리나라 건축법에도 세계 어느 법에도 도시를 만들 때 건물이 반듯하게 있어야 되는 게 뭐 신도시가 아니라면 신도시도 요즘 누가 반듯하게 만들어. 무슨 감옥인가? 또 팩폭하잖아 나 이렇게. 그래서 자꾸 그렇게 창작을 하겠다고 하는 우리 후학들한테 너무 고정관념을 박아주는 그런 식으로 자꾸 반복 학습을 자꾸 시키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창작을 할 수가 없어. 자꾸 법대로 해야 되니까. 거기를 못 벗어나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꾸 똑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으니까 마치 그게 정답인 양 진짜 법인 줄 알고 그걸 지켜야 될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지. 나 정말로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팩폭해 하는 거거든요. 나 평생 그림을 그렸지만 평생 만화 애니메이션 했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답답할 때가 없어요. 예전에는 다 우리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바락바락 해가면서 여러분들도 뭐 옛날 선배들이 무슨 뭐 저작권을 침해를 했다는 둥, 뭐 짝퉁이라는 둥, 뭐 카피를 했다는 둥,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 폄하하면서 지금은 왜 다 똑같이 그리냐고 왜? 어쨌든 그래서 난 소실점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수진님도 지금 소실점이 여러 개라서라고 이제 그 소실점에 지금 타겟을 가지고 마치 무조건 소실점을 맞춰야 될 것처럼 거기에 지금 강박을 갖고 있으니까 나한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소실점이 여러 개라서 헷갈려요. 그거 맞춰야 되는데 안 맞는 것 같아요. 1점부터 3점까지 어떻게 배우긴 배웠는데 이거 도대체 어떤 너무 많아서 이걸 몇 점에다 맞춰야 돼요. 뭐 이런 식의 질문 같은 거죠. 왜 그거 걱정하세요, 그거를? 그리고 여기에 뭐 용어들이 뭘 중요해요, 그게.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해부학의 근육, 뼈, 그 이름 외운다고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니잖아. 그걸 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뼈와 근육을 그걸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기 연출이 중요하잖아. 그 포즈를 통해서 어떤 연기를 보여주고자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에 대한 연출이 중요한데, 그죠? 장면 연출하고 똑같이
결국은 캐릭터를 그리는 것도 결국 연기, 연출이 중요한데, 아니 도대체 다들 연출 얘기는 또 안 하고 계속 머리카락 그리고 옷주름 그리고 그나마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뼈다구 하고 근육 이름 얘기해주고 모양 가르쳐 주시더라고. 근데 뼈다구 하고 근육을 공부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잘 해야죠. 잘 해야 되는데 연출은 안 가르쳐주고 왜 뼈다구 하고 근육 이름만 알려주고 모양만 알려주냐고. 그 모양이 그대로 있나요? 사람마다 근육이 똑같아? 사람마다 근육의 모양이 다 달라요. 비슷한 위치에 있지만 운동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노인과 다 달라. 그럼 포스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연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근육이 이완되거나 수축되거나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러죠. 근데 그걸 다 똑같이 외워서 하라고 가리키더라고요. 나 정말로 그 멘트를 들었어. 그냥 외우세요. 방법이 없어요. 외우세요. 이렇게 유튜버 선생님께서 멘트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 외우세요. 이렇게. 투시도도 근육도. 외우면 안 되죠. 다 다른데 어떻게 외워. 그러니까 자꾸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법이라고 본인들이 정해놨으니까 외워도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근육을 무슨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놨어요? 쇠로 만들어놨나? 콘크리트로? 안 움직이게? 똑같은 모양으로 있게? 그러니까 얼굴 맨날 다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몸도 다 똑같이 그리고. 연출이라는 걸 모르니까. 연출을 안 하니까. 그냥 오로지 예쁘게 그냥 마치 인테리어 하듯이 물건, 도자기나 뭐 무슨 뭐 그릇이나 뭐 가방이나 뭐 어떤 그 화장품, 소품들을 그냥 놓는 거라고 생각하나 봐. 그냥 놓는다. 근육도 여기다 하나 놓고 대가리도 여기다 하나 놓고 발도 하나 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냥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간에 그 지면에다가 그냥 놓는 게 아니에요. 연출을 해야지.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정말 뭐 팩폭기에 아무도 안 올지라도 얘기는 해야 되겠어요. 정말로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된다고 다들. 누군가는 와서 보겠죠. 구독을 안 하더라도 와서 쳐다는 볼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독립하는 그날까지 독립운동을 혼자서라도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투시 공부하려고 책을 보면 책에는 반듯하고 건축자료 같은 공간만 있어.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근데도 그거를 왜 계속 똑같이 그걸 재생산해내냐는 거지. 모든 책이, 모든 유튜브 영상들이 왜 다 똑같은 얘기만 계속 재생산해내냐고. 근데 왜 그걸 각인시키냐고. 왜 아이들을 거기서 꼼짝 못하게 자꾸 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낚시질을 해가지고 마치 그 이상의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아이들의 생각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발상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콘크리트라도 굳혀버려요 그냥 선생들이. 나도 교수지만 나 교수 싫어한다고 얘기했잖아. 좀 창작을 하는 후학들을 위해서 정말 자유의지를 알려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나는. 창작을 해야 되니까. 그죠? 창작을 하기 위해서는 없는 걸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새로운 것을. 그죠? 새로움을 만들어내려면 기존에 있는 것을 다 알아야 돼요. 알기는. 그래야 거기에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지. 아무것도 기존에 있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는 없죠. 하지만 그것이 마치 그것만 있는 것처럼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다 묶어놓고 이 안에다 가둬버리면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교육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장사꾼들은 사기를 쳐도 괜찮아. 장사꾼들은. 근데 교육자는 그러면 안 된다.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문제는 진실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야. 가르치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나는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막 화가 또 치밀어 오르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하늘은요. 하늘색을 칠해야 되고요. 땅은
땅색을 칠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배웠잖아.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늘색이라는 게 뭐예요? 파란색. 아니, 파란색도 아니야. 그냥 하늘색이죠. 말하자면 이제 스카이블루. 땅색. 황토색이에요. 똥색이라고 하는. 이걸 외웠다고 마치 법인 것처럼 하늘은 무조건 파래야 되지. 이거를 만약에 빨간색으로 칠하면 야, 너 엄마 좀 오라 그래. 그랬다고. 애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했단 말이지. 땅을 검정색으로 칠하면 얘가 커서 혹시 이 사회에 반하는 범죄자가 되지 않을까? 빨간색, 검정색 막 이렇게 하면 엄마 오라 그래, 아빠 오라 그래 이랬다고. 농담이지만.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심해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 되도 않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스스로 갇히기를 바라나 봐. 스스로. 아니 하늘이 노을 질 때는 빨간색이지. 땅이 그 어두워지면 검어지죠. 그럴 수 있는 거지. 하늘의 온통 흰색일 수도 있고 회색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왜 꼭 하늘색만 칠해야 되고 왜 땅색만 칠해야 되냐고. 근데 그것도 울분이 터져가지고 환장하겠는데 배웠다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와가지고 책을 내면서 하늘색, 땅색 이러고 있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제발 그 법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한다면 방법을 알려주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방법이 한 가지는 아니잖아.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일러스트 할 때하고 만화 할 때하고 이 애니메이션 할 때하고 영화 만들 때 다 달라요. 그러나 기본 원리는 같지만 그 원리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야. 이게 법은 아니라고. 이 미학에도 보면요. 철칙은 아니라고 되어 있어. 미학 자체도 연출론도 보면 그게 철칙은 아니에요. 그냥 대체적으로 그러그러하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응용을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무조건 그걸 지켜라. 이렇게 돼 있지 않다고. 하물며 건물도 그렇잖아요. 건물 짓는 공법은 기본적인 공법이 있잖아.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야. 그 기본 공법을 철저하게 공부한 다음에 건물을 나선형으로 짓든 세모로 짓든 다르게 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둥그렇게 진다 그래서 마구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건물은 다 반듯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 응? 왜 건물은 다 반듯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 모습 같지 않아요? 내가 너무 이렇게 조곤조곤 부드럽게 얘기하면 애들이 교수님 같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렇게 막 흥분을 해가면서 얘기해줘야 팩폭을 해야 나갔죠. 근데 누구나 다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그죠? 진짜 내 모습 같죠? 그죠? 그래서 팩폭인 거예요. 네, 듣기에 불편하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라서 진실을 알고 싶은 사람만 오겠죠. 그래서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그런 길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근데 몇 명 때문에 한 달 동안을 일을 못하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새해에는 좀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팩폭을 하는 정도로 운영을 할까 하는 거예요. 많이 오면 나중에 또 늘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난 평생 얘기하려도 할 얘기 많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 현장에 있는 후배들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그리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전부 다 경험해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나처럼 뭐 만화, 애니메이션, 뭐 일러스트, 뭐 회화할 것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
그 직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직종도 여러 가지고 직무도 여러 가지인데 그걸 다 경험한 사람들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그걸 다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또 어쨌든 가짱케 어쨌든 감독을 하고 교수를 하다 보니 이론과 실기 또 현장 실무까지 다 경험하고 또 회사를 또 운영하고 있으니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갖고 있는 노하우는 정말 많거든요. 대한민국의 자부하건대 나만큼 이론과 현장 실무를 겸비해서 많은 직종과 직무를 다 해본 사람은 없다고 자부하거든요. 잘난 척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로요. 그것도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잘하진 못하지만 다 해봤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산다고 다 경험할 수 없으니까 그걸 다 경험한 내가 비교를 해가면서 장단점과 그 비하인드와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역사 얘기를 해가면서 재밌게 팩폭을 해가면서 알려주겠다. 근데 왜 안 오냐고 씨. 와서 들으라고 이렇게 힘겹게 소리 지르고 편집하고 하는데 우키님? 안녕하세요. 우키라고 하는 닉네임 또 처음 보네요. 마치 이렇게 어깨를 들썩들썩 춤을 춰야 될 것 같은 그런 닉네임이네요. 부기우기 뭐 이런 것 같은 느낌? 아 전번에 한번 왔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 지금 소실점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학생들이 소실점에 너무 매몰돼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모든 온통 그 책과 유튜브 영상에서 자꾸 그 거의 죽을 것처럼 그걸 어기면 화형에 처할 것처럼 그렇게들 강의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게 해서 좋은 장면을 만들 수 없고 기본적인 원리는 그렇다. 이거는 도로가 커브가 되어 있으니 소실점이 옮겨갈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눈높이에 다 소실점이 맺힐 수밖에 없으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라인 하나 긋고 거기다가 그냥 맞추면 돼요. 건물이 뭐 좀 덜 삐뚤어질 수도 있고 더 많이 삐뚤어질 수도 있는 거지. 이거는 그래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꺾어놓은 거예요. 도로를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그러나 시골집 같은 건 어디 안 그러잖아요. 들쑥날쑥 이렇게 막 삐뚤빼뚤 서 있지. 그게 이렇게 줄 맞춰서 서 있지 않잖아. 근데 그런 것들도 눈높이는 똑같다는 거예요. 어쨌든. 아,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뭐 건물이 막 언덕이 올라가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달라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내가 서 있는 내 눈이 바뀌지 않으니까 내 카메라가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바뀔 수 없어요. 건물이 부서지지 않는 이상